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어머니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아버지랑 둘이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계속 병원 생활을 하셨고, 제 기억 속에는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었던 모습들만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네요. 아버지는 병원비 마련을 하시느라 밤낮 없이 일을 하셨고, 저는 큰아버지 댁에서 거의 지냈어요. 그렇게 몇 년간 투병을 하시다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라 그런지 저는 크게 슬퍼하지 않았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딱히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셨으니 많이 지치셨겠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둘이 지냈는데 아버지도 살갑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셨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무뚝뚝한 스타일이고 아버지랑은 그냥 같이 사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관계 같았습니다. 뭔가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서로 식사는 했는지 안부를 묻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나가실 때면 그래도 밥은 챙겨 먹으라고 식탁 위에 돈 10,000원씩 놓고 나가셨어요. 커가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랑 이렇게 어색하고 서먹한 사이인 게 집에 있으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아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알바를 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 이제 독립해서 나가 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역시나 별말 없으셨고 저는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라고 제가 이사하는 날 아무 말 없이 돈 500을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알바를 하고 아버지가 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이랑 알바를 해서 생활을 했고 졸업을 해서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 그래도 종종 찾아뵙고 식사를 가끔씩 했어요. 전에는 밥을 같이 먹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시던 분이셨는데 요즘 무슨 바람이 분 건지 희죽희죽 웃으시면서 연신 핸드폰을 만지시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렇게 웃을 줄도 아는 사람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랑 10년이 넘게 둘이서 살면서 이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웃게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혹시 만나시는 분 계세요? 어? 안 그래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늘 밥 먹자고 했다. 네가 말한 대로 요즘 남은 여생을 함께 사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 조만간 살림 합쳐서 함께 지내고 싶어서 너한테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얼굴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 보기 좋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좋으신 분 만나셨으면 된 거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네가 너무 놀랄까봐. 너보다 5살 정도 많은 사람이야.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또래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꼴랑 5살이 많은 사람이라니. 괜히 좀 걱정이 되면서 안 좋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나신 건데요? 그냥 사람들 만나는 모임에 나갔다가 만났어. 착하고 좋은 여자야. 네, 아버지 인생이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냥 같이 사시는 거죠? 뭐 혼인신고라던가 이런 거는 따로 안 하시고요.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고 정식으로 부부로 살아가고 싶다.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나이 많은 나 만나서 결혼식도 못 하는데 혼인신고는 하고 살아야지.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었지만 혹시 꽃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꽃뱀이 접근할 만큼 아버지가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자리 만들 테니까 같이 밥이나 먹자. 네, 알겠어요. 아버지랑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평소처럼 지내오다가 아버지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분이랑 만나기로 자리를 잡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가보니 아버지랑 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두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확실히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아버지랑 있으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수찬이라고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우리 자기들만 그런지 잘생겼네. 아버지가 왜 빠져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두 분은 내일 바로 동네 친구를 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리 급한지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랑 제가 그렇게 가까운 부자 사이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하신다는 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어머니가 된 그분이 함께하고 나서부터 저도 굉장히 잘 챙겨주셨어요. 저녁 식사 초대도 많이 하셨고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엄마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꽃뱀인가 생각했던 게 죄송해질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저도 그만큼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게 가족이고 사람 사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점점 새어머니에게 다른 마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저한테도 애교 있고 살가운 새어머니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잘 가지 않던 저였지만 새어머니를 보러 매일 저녁을 먹으러 가고는 했습니다. 새어머니 옆자리에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가득 차고 있었어요. 점점 더 커지는 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는 매일 술을 마시며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술이 취한 채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새어머니를 보기 위해 갔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는 친구분들이랑 모임이 있다고 나가시고 안 계셨어요. 어? 수찬이 왔니? 어휴, 술 냄새. 무슨 일 있어? 뭔 술을 이렇게 마셨어? 진선씨다. 진선씨. 수찬아, 왜 그래? 정신 차려봐. 저는 새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거예요? 진짜 아들도 아니고 불편할 텐데. 왜 이렇게 잘 챙겨줘요? 나 진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수찬아, 우리 이러지 말자. 정신 차리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보자. 아버지 오시면 어쩔라 그래. 저는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새어머니 때문에 이성을 잃고 그대로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밀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전 그런 새어머니를 그대로 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찬아, 이러지 마, 제발. 제발 후회할 짓 하지 마.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선씨. 저는 술김에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수찬아,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돌아가. 아버지한테 평생 비밀로 해라. 나 너희 아버지 많이 사랑해. 우리 잘 지낼 수 있잖아. 이러지 말자. 저를 꽉 안아 울면서 얘기하는 새어머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굉장히 안쓰럽다는 듯 측은하다는 듯 쳐다보는 새어머니의 눈빛과 말에 저는 새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울며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 댁에 가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볼 자신이 없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망쳐버린 것 같아 너무 힘이 드네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었다면 정말 좋은 새어머니로 함께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마음과 손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